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효자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장이 굉장히 좋았죠. 당연하게도 지금 효자 종목이나 효자존에서 엄청나게 반등이 잘 나오면서 계속 좋아 보여요. 이제 저 같은 단타쟁이들은 주도주, 주도 테마 이렇게 명확한 장세에는 거의 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실 나는 날이 없고, 금요일도 저는 손절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매매를 금요일날 매매한 게 제가 한 7, 8종목 정도 되는데, 일단 손절한 종목이 없어요. 7, 8종목 매매를 하면 보통은 그래도 한두 종목은 손실이 나오죠. 근데 금요일은 한 종목도 손실한 종목이 없었고,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이번 주에 주도주와 주도 테마가 명확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주도 테마주나 주도주가 이렇게 지금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조정 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 주도 테마는 에코머티가 있고, 뭐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거는 뭐 2차 전지이면서 신규 상장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금요일 날도 그린 리소스, 얘도 1조 넘게 터졌습니다. 금요일 날 1조 3천억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까지, 그리고 뭐 덕성, 한동훈 테마에 덕성이 있겠죠. 이렇게 주도주, 주도 테마 애들이 잘 나오고 있고, 하루에 뭐 이제 몇 종목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이번 주는 어때요? 조정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이런 종목에서 조정이 나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죠. 눌림목 매매를 비중을 실어서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주도 테마나 주도주에서 거의 손실이 나지 않아요.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이런 주도주에서는 손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내려올 때도 계속 먹었고, 뭐 로봇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저도 한두 종목은 손절할 때 있지만 거의 이런 주도 테마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저번 주에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번 주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역시도 큰 수익이 날 예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요일 영상이 항상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번 주의 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거기서 또 이런 주도주나 주도 테마에서 일정을 보고 조금씩 매집을 한다면 그 일정이 있는 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하는 날이죠, 일요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 일정도 많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장 요약을 하면요, 미장의 횡보, 그리고 휴장과 조기 종료, 저기였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국내 증시는 주도 테마 및 주도주가 명확한 장세. 그러니까 저처럼 단타쟁이들이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진수성찬이다. 그러면 제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당연히 이런 거 저랑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공부를 좀만 한다면.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 테마, 반도체, 그리고 한동훈 테마, 이렇게만 지금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일은 하나 더 있죠. 전력 설비 테마, 걔네까지 보면 돼요.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테마를 이루긴 했어요, 금요일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내일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고 나서 눌림목 해도 됩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주도주와 주도 테마는 이렇게 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도 거의 이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요약, 저번 주 복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한 번만 뭐 복귀를 안 하면은 안 하면 그 전날 뭐가 핫했고 어떤 종목이 좋았고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복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전날 뭐가 강했는지, 전전날 뭐가 강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하건 뭐 매집을 하건 그럴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일단 보합 상태예요. 보합 상태였고, 지금 뭐 딱히 뭐가 없죠. 지금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장이 횡보를 해서 그런지 나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0.1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7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 테마는 신규 상장 테마, 그린 리소스와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었고, 그리고 로봇은 거의 두산 로보틱스만 보면 되죠. 그리고 오늘 한 종목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이번 주에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한동훈 테마, 뭐 인맥, 이민, 정책, 뭐 이런 테마 굉장히 많죠. 일단 한동훈 테마는 저는 덕성만 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가장 강한 녀석만 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 볼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반도체 애들,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HBM 테마 애들이 지금 계속 강하죠. 그리고 MPU 관련 칩셋 미디어도 강하고요.
전력 설비 테마는 이따가 재료 보여드릴 건데 금요일 날 재룡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2등은 광명전기, 재룡산업 그리고 광명전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3등은 LS전선 아시아가 있는데 얘도 이번 주에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지금 좀 만들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까지 보면 되겠네. 전선은 전력 설비 그리고 의료 AI, 약세 테마는 유전자 가위 테마 그리고 바이오 애들이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해운 테마, 해운은 뭐 지금 해운만 보고 있죠. H&M은 볼 필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정을 또 못했네. 이렇게. 그리고 보합은 2차전지. 근데 금양만 10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뭐 다른 테마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귀 빨리 해볼게요.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10시가 넘었거든요. 오늘 조금 영상 정리하는 데만 한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맨날 1시간. 이러고 찍으면 1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 업로드 되는 거는 보통 한 40분? 제가 배속을 걸어놔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복귀.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 얘가 유통 물량이 적었고, 그리고 그 공모가도 상단을 초과했었죠. 그린 리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린 리소스는 유통 물량이 많았죠. 하지만 얘는 재료가 좋았죠. 왜냐? 얘는 반도체 관련 테마죠.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테마가 강한데 신규 상장까지 있다? 그러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테마에, 만약에 전력 설비 테마에 이번 주에 신규 상장 테마가 있다, 신규 상장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도 테마에 신규 상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또 반도체 테마라서 엄청나게 강했고, 최근에 반도체 테마 하나 더 있죠. 저번 주에 나온 것 중에 에이징랜드가 있죠. 에이징랜드. 저저번 주지 얘는. 얘 있었고, 뭐 그 전에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움직인 거는 그린 리소스랑 에이징랜드 반도체 애들, 신규 상장 반도체는 이 두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보면요, 저는 얘는 아예 못했어요. 아예 못했고 그냥 얘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계속도 아니고 한 번 했나? 2번 했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전에 진짜 10초 만에 20%가 수익이 났어요. 10초 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사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갭이 135%인가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50% 이상이면 조심해라. 근데 얘도 그렇고 그린 리소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정도면은 살짝 하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초 만에 20%가 수익이 났고, 물론 당연히 물량을 적게 했습니다. 여기 찍히는 거는 아마 10%로 찍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10%로 찍히는지 모르겠어. 제가 20% 먹었거든요. 정확하게 한 19%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8%, 9%로 나옵니다. 9%로 나오죠. 근데 20%를 먹었고,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린 리소스가 대장이었어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우리 효자방 식구분들한테 비유를 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남자 같고, 그리고 그린 리소스는 여자 같다. 왜냐? 자, 한선 엔지니어링은 오전에 팍 하고 한번 치고 죽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를 모으죠. 이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한번 팍 치고 죽은 다음에 길게 가다가 또 한번 오후장에 팍 치고 죽어버렸어요. 뭔지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약간 남자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린 리소스 얘를 보면, 자, 얘 보세요. 오전부터 어때요? 마치 여자와 같이 팍 치고 죽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비유를 했을 때 그린 리소스는 여자와 같다. 이거 약간 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린 리소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얘를 매매를 못했고, 시간 외에서까지도 그린 리소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얘 눌림을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테마니까. 근데 눌림은 나오지 않았고 횡보가 나왔죠. 여기가 살짝 눌린 후에 횡보였어요. 근데 이거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여기 4만 원 돌파할 때 조금 해봤을 것 같거든요. 여기. 근데 저는 이때 자고 있었어요. 오전에 이미 다 큰 수익이 나서 이때는 점심시간에 쉬고 있었고, 그래서 아예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끼는 정말 좋았다. 그린 리소스는 이번 주에 눌림 무조건 할만하다. 아시겠죠? 한선 엔지니어링은 생각보다 끼가 없었어요. 유통 물량은 적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단타쟁이들은 재료를 더 많이 쳐주나 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반해서 막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은 수익이 깎이겠죠, 많이. 그래서 이때 왜 매수를 했냐면 이런 구간이었잖아요. 오후장에 약간 지지 저항이 나오던 구간, 여기 돌파 하나 해서 샀었어요. 근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가 3% 손절을 했고 여기서 다시 삽니다. 이제 종가에 급락이 나와서 샀는데 또 여기까지 수익이었거든요, 종가까지. 근데 시간 외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약수익이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대응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좋았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이 눌림 뭐 시가 뭐 이런 게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사실 이거 시가도 제가 갭 너무 많이 뜨면은 진짜 조금만 해봐라. 해보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이 났겠죠. 적은 비중으로 했어도 수익률이 컸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얘도 굉장히 좋았죠.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이게 제가 이때 갖고 있었나? 일단 오전에 종배했었죠. 맞아. 목요일날 종배해서 오전에 바로 올라가는 거 보고 불타기를 합니다. 불타기는 뭐예요? 물타기의 반대죠. 물타기는 내려왔을 이제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종목이 떨어질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걸 물타기, 그리고 올라갈 때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거를 불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에 바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까지는 적어도 가겠다 싶어서 불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거는 물량 뭐 100만 원인가 한 주가 남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2, 3% 수익을 냈고, 그리고 중간에는 안 건드렸어요. 왜냐? 얘가 10만 원을 돌파해줄지 아니면 여기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한다 이런 흐름을 보이죠, 차트가. 그래서 이거 좀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목요일보다 저점이 어때요? 올라왔죠? 목요일 저점은 수요일 목요일 저점보다 금요일이 저점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그러면 종배 좀만 해보자 하고 효자방 19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서 핵수익 중입니다. 핵수익 중.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했고, 이번 주에 아마 여기까지 108,500원까지 저항대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효자 종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신시웨이도 좋았어요. 신시웨이도 시가에 했으면 좋았죠. 근데 저는 시가에는 바로 안 들어가고 딱 5%였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5%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시가 들어가신 분들은 했으면 10% 수익 났습니다. 이 정도로 효자 종목이 정확하다. 효자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다른 종목 하고 있느라 뭐 저 한선 엔지니어링, 에코프로 머티 이런 애들 하느라 이때는 못 봤고요. 못 보고 나서 여기서 한 주를 삽니다. 시가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고점 대비 10%나 떨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 제가 한 주 걸어놓은 건. 그래서 이때 바로 매수를 안 하죠. 왜냐? 시가를 깨고 종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종가는 안 맞고 시가를 돌파하네? 한 주 사놓은 걸로 이제 보고 있었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들어가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5%, 8%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시웨이도 굉장히 좋았다. 덕성우를 보고 이제 눌림하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사실 눌림은 오지 않았어요. 눌림 안 왔죠? 우리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눌림 오지 않았고, 근데 효자방에 이거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덕성우가 이제 오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세를 주는 걸 보고 나서 덕성 매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매우 잘하신 거예요. 매우 잘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때도 제가 잠을 자고 있던 시간인데, 덕성우가 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쵸? 제가 덕성 매매하실 분들은 덕성우를 무조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덕성우가 상한가를 갔을 때 한 번에 10% 오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3분봉으로 봤을 때 10분 만에, 봉 3개죠. 10분 만에 10%가 올랐습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진짜 칭찬 받아야겠죠? 왜냐? 제가 이거 효자방에 분명히 그날도 말했어요. 이거 덕성우 상한가 갈 때 덕성우 보면서 덕성 하신 분들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수익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눌림은 오지 않았지만 덕성우를 참고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잡기로 했는데 올라가죠. 근데 저는 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한 거고,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가를 샀는데, 시가에 샀어요. 갭이 좀 이제 떠가지고, 자, 보시면은 갭이 전날 2% 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2% 뜨면서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날 봤더니 어때요? 3%나 떴어요. 갭이 전날 시간 외보다 떠 있는 경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요. 오를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가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안 가죠.
살짝 치고 이때도 팔았으면 2, 3% 됐을 거예요. 살짝 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죠. 1%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구간 돌파할 때 저는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잠들었어요. 저도 제가 계속 이 중간은 중간장은 안 본다라고 했죠. 금요일은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은 투심이 너무 좋았죠. 신규 상장주 때문에. 그래서 잠든 시간이었는데 일어나니까 6% 정도 수익이 이렇게 찍혀 있었고 바로 냅다 매도했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제가 우리 효자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할 때 돌파 매매를 들어가면요. 제가 이렇게 뭐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은 뭐 잠들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런 지지선 있잖아요. 자,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산 거죠. 여기. 점선으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돌파할 때 산 건데 여기 이 기준봉, 기준봉이 아니고 여기 이 캔들, 제가 산 캔들의 시가를 깨면은 그러면 저는 손절을 걸어놔요. 얘가 이 캔들에서 1.47%가 올랐어요. 거의 고점에 산 거죠,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저쪽에서 사고 나서 이 1.47%가 도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쪽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게. 근데 어때요? 보시면은 여기다 손절을 걸어 놨는데 한 번도 안 닿았어요. 왜냐? 저점이 계속 높아졌으니까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면 매매 혹은 바쁘신 직장인들이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스탑로스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번 주에도 눌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시가 6,000원 주시라고 써놨어요. 너무 좋았죠? 제주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가에 손절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6,000원에 샀는데 6,000원 돌파할 것 같아서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와. 저는 대응이 굉장히 빠르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바로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다시 샀나요? 제가 매수 어디서 다시 했죠? 여기 전날 저점. 왜? 전날 오후장 저점이죠. 왜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요? 여기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근데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절은 1%, 수익은 6% 이상. 이게 이기는 매매예요, 지는 매매예요. 이기는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응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잘난 척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관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금요일날 손절을 한 종목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잘난 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심 장이 너무 쉬워요. 지금은. 쉬워서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번 주에 이랬다고 이번 주도 계속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도주와 주도 테마가 저번 주에 명확했으니까 눌림 매매가 이번 주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흥하해운은 손절은 하지 않았지만 얘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그래서 여기 계속 매수했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매수를 했고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이거는 비중을 줄인 겁니다. 왜냐? 이때 저 3%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매도 안 했어요. 매도 안 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얘가 거래 대금이 별로 안 터지는데 제가 여기서 막 매도하거나 매도 사인 이런 거를 드리면은 이거 분명히 막 폭락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인도 안 드렸고 그냥 본전을 왔을 때 비중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더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반 정도 줄였어요. 비중. 반 줄이고 매수를 했다. 그래서 뭐 2,000원까지는 적어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흥하해운은 내일이 5일선 닿는 자리거든요. 이따 효자 종목에서는 알려드리지 않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한가, 전 상한가 라인이면서 기준봉의 중간 지점이면서 내일 5일선이 맞닿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음봉이 나왔었죠.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2,000원 혹은 오늘 종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이거는 제가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이 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얘 역시도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할 때 그러니까 금요일은 거의 돌파 매매가 잘 맞았어요. 저도 돌파 매매 할 때는 비중 많이 싫지 않아요. 눌림목 매매보다는. 근데 금요일은 장세가 돌파 매매 장세였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도 비중 적게 들어가는 대신 퍼센테이지를 그래도 좀 많이 먹었죠. 그래서 수익은 꽤 괜찮게 났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4% 그리고 여기서도 4% 그리고 여기 이 뒤에는 안 했어요. 돌파할 때 한번 눌림목에서 이때는 제가 호가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가창 보고 있었고 큰돈 들어오는 거 보여가지고 때린 거예요. 이거 여기 돌파하겠다 싶어서 때렸는데 바로 1분 만에 몇십 초 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는 3만원 부근에서 다 던진 거예요. 여기 저항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딱 3350원이 저항이었다. 이런 식으로 금요일날 쉽게 매매를 했다. 자, 그래서 바로 또 뉴스를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일단 금요일날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가 좀 빠졌네요. 최근 500달러 앞에 두고 조금 빠지면서 477달러까지 내려왔고, 특이점은 없죠. 코인베이스가 좀 올랐고, 정부 전맥 경화 처방전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요거 기사 괜찮거든요. 한전 독점 송전망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민간에 연다라고 해서 전력설비 테마들 재룡산업, 광명전기,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이런 애들이 기준봉을 세웠다. 그래서 내일은 재룡산업 요거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뉴스 좋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가 장전에 있었는데 이런 뉴스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볼트먼 복귀작은 무료 음성 챗 GPT 오픈 AI 빅테크로 간다 라면서 MS 관련 애들이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이제 슬슬 AI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 AI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AI들은 올해 초에 3대장이 있었죠. 로봇테마, 2차전지, 그리고 AI였어요. 근데 로봇은 지금 반등이 꽤 많이 나왔죠. 2차전지도 거의 뭐 9월달 고점으로 조금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 AI는 우리 2023년 상반기에 핫하다가 지금 계속 조정인 상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AI가 아직 큰 조정 이후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런 기사들 계속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의 길태기 박성재 입하 전 한동훈 사실상 총선 출마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금요일날 한동훈 테마가 강했죠. 그 중에서 덕성과 덕성우 이런 애들이 상한가 그리고 20%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준봉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또 해봐도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들의 2-7 비자 확대 한국어 구사 능력 매우 중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 이런 애들이 오픈롤이 좀 그 전에 움직였죠. 얘도 했는데 얘 했어요. 자, 이거 전날 효자 종목에는 없었는데 제가 전날 이거 차트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픈롤이 원래 이민 정책 대장이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목요일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위로 갈지 아니면 내려올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민 정책은 뉴스가 계속 있었고 결국 위를 계속 두드리더니 돌파가 한번 나왔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자, 돌파 나온 이후에 제가 첫 돌파에 들어간 게 아니죠. 첫 돌파에 들어갔으면 여기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올 때 이때 들어간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돌파 매매예요. 이런 데는 비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왜냐? 다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며칠 동안 여기 저항선이 생겼고 그리고 이거를 뚫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뚫었어요. 근데 바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쭉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강한 저항은 뭘로 바뀌어요? 강한 지지로 바뀌죠. 여기.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 만약에 여기 지지선이 깨진다 그럼 손절하면 되죠. 근데 어때요?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고 얘도 4%, 6% 이렇게 먹고 나온 거죠. 그래서 오픈롤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그래봐야 7% 상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그래도 계속 올라가려는 흐름이에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갭을 안 메꾸고 상승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번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롤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다고 내일 뭐 바로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마존 중요 관문 넘어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 인수 최종 승인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고 장 끝나고 나서도 주가가 39%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최종 승인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유가. 근데 승인 예정이라고 한번 기사가 나왔을 때가 있어요, 8월 달에. 그때 누가 움직였냐면 에브리봇이 움직였거든요. 왜 얘가 움직이냐면 관련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그 가정용 청소기 그 업체죠, 에브리봇은. 그래서 얘가 그때도 8월 달에도 저 뉴스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8월 달에. 이번에도 이 지금 박스권을 만드는 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만약에 이런 14,000원 혹은 121선 저항, 그러니까 13,600원 정도죠. 여기서 그래서 힘싸움이 강하게 났네요. 딱 봐도 일봉에서 121선 저항 여기였죠. 여기를 넘어준다, 내일 다시 여기를 넘어준다 라고 하면은 에브리봇 이번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번 주까지 일정이 있어요. 눌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앱 모두 장애라고 해서 금요일 날도
뉴스가 있었는데 목요일날 움직였던 신시웨이랑 한싹 이런 애들 장중에 반짝였죠. 그래서 이렇게 신시웨이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요 뉴스도 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 마비도 사회 재난에 추가한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뭐 장 끝나고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얘네가 움직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떤 흐름인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만하겠죠. 하지만 저는 안 볼 거예요. 강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72조 쏟았는데 트럼프 당선될라 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재집권 시 IRA 그 법안을 없앤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 미국 IRA 최대 수혜 전력 설비 주 짜릿한 주가 더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애들의 이것도 호재가 되겠죠. 요런 뉴스도 있었고 요거는 아까 처음에 요거랑 같이 봤어야겠네. 요거랑 국경 넘는 의료 AI 북미 영상의학회 참석 기술력 과시라고 해서 루닛, 뭐 뷰노 이런 애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뷰노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뷰노를 왜 언급했었죠?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이유는 여기 4만원 구간 박스권 만들고 여기 뚫어주는지 체크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이 꽤 크겠죠? 항상 영상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이 이번 주 30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목요일까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의료 AI 애들은 눌림 잡을 수 있겠죠. 미국 중심 AI 시대 30년 간다 이후엔 양자 컴퓨터 차례 될 것이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AI 뉴스랑 양자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의 산업이죠. 알테오젠 MSD의 매각 머크죠. 독점 계약 협상 막바지라고 합니다. 뭐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매각설이 불거진 알테오젠, 뭐 머크의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독점 계약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미 좀 주가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죠. 좀 볼까요? 여기 한번 치고 갔었네. 지금 이거 급등락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기준봉이 안 세워져서 저는 지금 당장은 매매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박스권을 뚫거나 아니면은 정고점을 뚫어줄 때 8만원 뚫어줄 때 보면 되겠죠. 명동 살아나니 화장품 로드숍도 회생 신규 출점 잇따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테마가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마녀공장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아직 바닥권이죠. 우리 청담 글로벌 얘가 있었고 얘도 뭐 별로 안 움직였네. 그 최근 대장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아무튼 저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테마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투자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이번 주 일정은 일단 요거 방금 말씀드렸죠. 국내 영상 의료기기 기업들이 여기 북미 영상의학회 개최하는데 많이 나가서 지금 선배이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루닛, 뷰노 이런 애들. 퀄리타스 반도체가 보호예수가 내일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호예수 해제하는 날은 급등락이 심하고 조금 하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일 요거 체크하시고요. 요거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는 화요일 일정까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 내일 매집을 해서 시간 외에 혹은 화요일 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일단 화요일 날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최근 그 신규 상장주 중에 제일 강한 기후 애들, 그 기후가 아니고 저 뭐야 신재생,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애들 중에 에코아이 그리고 그린케미칼, KC 그린홀딩스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 중에 신규 상장이 있으면 걔가 가장 강하다. 테마 중에 에코아이가 신규 상장주이니까 우리는 얘를 보면 된다. 에코아이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신규 상장한 뒤에 이런 식으로 다음날 갭까지 뜨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끝났는데 여기가 62,300원이었거든요. 고가가. 근데 시간의 종가가 63,200원.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여기죠. 이 구간을 노릴 겁니다. 여기. 사실 내일 시가도 괜찮아요. 왜냐? 얘는 화요일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반등이죠.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구나. 근데 뭐 이런 거 너무 약하잖아요. 5%나 상승, 뭐 7%짜리네. 좀 나오긴 나왔구나. 근데 갭 메꾸는 자리. 여기서 한번 일정까지 있으니까 또 시원하게 쏴주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아이는 내일 우리 무조건 해야겠죠. 효자 종목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화요일날, 뭐 요거는 화요일날 하면 되겠죠. 내일 다시 말씀드릴 거고, 핵심 광물 제자원화 산업 육성 본격화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미코 바이오메드 유상증자가 화요일날 있고, 10센 미디어 루닛 권리공매도 공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내일 말씀드릴 건데, 화요일날 우리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일은 에코아이를 뭐 좀 늘려주거나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모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있었고, 한번 최근 뉴스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로는 신규 상장 테마, 전력설비, 한동훈, 로봇, 반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머티, 요거는 우리 효자방 사람들이 종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겠죠. 지금 뭐 시간 외에 올랐으니까 거의 다 수익 중일 거고, 일단은 매도라고 써놓은 게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여기서 매도해야겠죠. 108,500원 부근 여기 뚫어주는지 아니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는 제가 장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 거의 다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매수하면 돼요. 일단 저는 여기서 수익을 챙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2,700원 시작이에요. 여기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항대를 뚫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내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 센 저항대가 남아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매도하고 나서의 흐름은 지켜볼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시가 베팅은 잘 모르겠어요. 시가 베팅은 여기 시가 베팅 하실 분들, 없는 분들은 여기 지지 나오는지 보십시오. 바로 안 올라가고 얘가 내일 뭐 시가부터 바로 안 올라가고 이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가 베팅 해볼만 하죠. 근데 만약에 시가 베팅을 해서 뭐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하셔야겠죠. 우리 효자방 사람들은 바로 수익 실현하시고요. 왜냐? 다 지금 3%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할 예정이다. 시가 베팅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실 분들은 바로 손절 생각하세요. 시가까지 적어 놓을게요. 하고 손절 라인 시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에코아이는 방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코아이는 그냥 이 구간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린 리소스, 얘는 1조 3천억 원이나 터지고 시간 외에 상한가까지 갔어요. 너무나도 강하죠. 근데 내일 이렇게 갭이 뜨면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자, 종가보다 10%가 올랐고 금요일날 종가에 그 오후장에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 외에 10%까지 올랐다. 혹시라도 얘 조정 조금만 나와도요, 엄청나게 폭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이 좀 깊게 나올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일단 저는 얘는 시가는 별로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해도요, 제가 시드가 1억이라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시가 베팅을 해도 거의 정찰병만 들어가는 수준?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린 리소스는 눌림을 하는 게 좋겠죠. 눌림은 일단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4만원 오면은 무조건 할 거예요. 뭐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 오든지 4만원. 근데 4만원에서 안 하는 경우는 딱 하나. 4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뭐 4만 1,000원, 4만 2,5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4만원 오는 거, 이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항대를, 지지선을 다 뚫고 4만원을 다이렉트로 온다 라고 하면 그때 하겠죠. 근데 그게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 4만원이 오는 날 무조건 눌림목을 잡을 예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눌림만 할 예정. 한선 엔지니어링은 시가 베팅은 하고 볼 겁니다. 저는 일단 얘는 같이 상장을 했음에도 금요일날 그린 리소스는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 외에서 이게 9.94%. 근데 얘는 떨어졌어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구간인데 지금 17,890원 여기죠? 여기. 만약에 저는 시가 베팅 해보고 여기 깨면 손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종배를 여기서 좀 잡았죠. 그래서 저는 뭐 평단에서 마이너스 1%만 돼도 손절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수익 중이었거든요. 원래 보시면 수익 중이었죠. 여기. 근데 시간 외에서 떨어져서 지금 거의 본전인가 그럴 텐데, 아마 내일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시가 베팅 할 겁니다. 아시겠죠? 17,620원을 깨면 손절할 것 같아요. 얘도 손절 라인. 왜냐? 얘는 지금 조금 그래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손절 라인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라인 잡고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신규 상장주. 그리고 재룡산업 볼까요? 전력설비 대장이었죠. 얘도 상한가를 가서 오후장에 갔네요. 일봉은 좀 구리고 주봉은 20선 넘어줬죠.
월봉은 5일선 넘어줬고. 시가 만약에 얘 갭이 5% 이하다라고 하면 해볼 것 같아요. 8%? 8% 정도 애매하다. 8%는 눈치 볼 것 같고요. 5% 이하면 해볼 것 같아요. 시가 베팅. 만약에 갭이 안 뜨고 마이너스 출발을 한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가 베팅 해요? 안 해요? 저? 안 하죠? 무조건 갭은 떠야지만 제가 시가 베팅을 고려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갭 5% 이하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시가 베팅은 무조건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덕성, 그리고 덕성우, 이런 한동훈 테마죠. 얘네들은 눌림을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얘네도 광기의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기의 구간은 시가는 좋을 때가 많아요. 보통. 선생님, 시가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광기의 구간에서 폭락 나오는 날 있죠. 이거는 꿀팁인데, 폭락 나오는 날은 거의 상한가에서 시작을 하거나 상한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폭락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조정이 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둘 중 하나예요. 시가 아니면은 오후장에 2시 반 넘어서 폭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최근 에코프로 머티도 그랬지만 시가에 올려두고 센 척을 해요. 위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거의 패턴은 이 두 개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장에서도 나올 때가 있고 한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가 베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냥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눌림만 잘해도요, 이런 관계 종목 눌림만 잘해도 수익 15분, 뭐 3분 만에 10%는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가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덕성우를 보면서 덕성을 매매할 건데, 덕성우가 3연상이나 갔잖아요. 이러면 저는 덕성우도 매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눌림은 여기로 잡아놨습니다. 만원 부근. 아니면은 얘가 뭐 내일 갭이 20%가 떴어. 그러면 당연히 이 상한가 라인도 보겠죠. 하지만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이 만원 부근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것도 내일 갭이 엄청나게 클 때 기준입니다. 갭이 많이 떴을 때. 근데 내일 뭐 상한가 여기서 시작해. 그럼 여기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갭이 엄청나게 높을 때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갭이 별로 안 뜨거나 마이너스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전날 상한가 자리에서 해야겠죠? 이런데.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그려놓은 건 뭔가요? 라고 하면은 갭이 얘가 한 5% 정도 떴을 때, 5% 내외 해서 내려왔을 때 상한가까지는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고, 전날 목요일 상한가 자리까지는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 전에 이런 데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장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데 잘 먹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이런 종목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갭이 크면은 여기에요. 눌림은 여기 갭이 적다, 갭이 적거나 갭이 안 뜬다, 그러면 여기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눌림 할 예정.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몇 거래일 상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상승 중이에요. 9거래일. 조정 나올 때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날 기준봉까지 만들어놨는데, 얘는 당연히 7만원부터 밑으로 볼 겁니다. 첫 눌림 해야겠죠? 7만원부터 여기 분봉으로 봤을 때는 7만원 부근부터 여기서 첫 타점. 7만원 좀 높은데. 아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68,000원 여기서부터 하세요. 효자방은 제가 7만원 여기서 한 주 잡고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구독자분들은 68,000원서부터 안전하게 첫 타점 잡아간다 라고 하면은 안 질 거예요. 여기 첫 타점이면 이 밑으로 2타점, 3타점 들어가면 절대 지지 않는 매매가 되겠죠? 왜냐? 그 안에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흥하해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원까지는 볼 예정이다. 내일 5일선 온 자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항상 이 일요일날 영상 길이보다 이거 저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좀 예상보다 너무 좀 늦은 시간에 녹화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좀 늦은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큰 수익으로 이번 영상이 보답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다들 돈 많이 버는 하루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